네, 최근에 재계와 연예계뿐 아니라 정치계에도 2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겠다며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2세 정치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입담이라면 둘째가도 서러우신 분들이시죠. 세 분 모셨습니다. 정kun기 정치평론가, 박상병 정치평론가, 김경진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는 기업인들 또 연예인들도 많으신데 정치인들도 유독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가업을 이어받았잖아요. 네.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국민들이 뽑았겠죠. 그리고 또 정치인들의 가문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 있는, 좀 더 정치에 대해서 잘 훈련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고 또 더더욱이 책임이 크거든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면서 상대적으로 책임도 크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치인들이 그 가문이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다만 그것이 세습이나 또는 지역구를 통째로 옮겨주는 이런 방식은 곤란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정치인 2세들의 활약은 오히려 더 돋보인다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세습은 안 되지만 그 집안에서 익혀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예.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일단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전제 자체가 벌써 이제 누가 세습이 되든 아니면 뭐 자식이나 딸에게 이어진다고 할 때 그만큼 우리 사회에 어떤 기간이나 연륜이 쌓여야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벌써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하고 이제 의회 정치가 도입된 지 60년이 넘어가니까 이게 가능해졌던 것이고요. 외국에서도 보면 이제 유력 정치 가문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특히 많죠. 예, 케네디 가문, 또 부시 가문, 또 중국 같은 경우 뭐 시진핑 아버지가 또 시중신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부총리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또 일본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유력 정치 집안이고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그런 어떤 정치 집안들이 형성이 된다는데 아마 좋은 측면, 나쁜 측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아마 좋은 측면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분위기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렇게 유독 정치인들 중에 2세가 많은 거죠? 역시 그 아버지가 그 정치권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뭐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드밴티지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그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일본식의 이 2세 정치 세습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 곤란하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요. 뭐 중의원에 뭐 10선, 15선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럼 또 자연스럽게 아들한테 또는 딸한테 지역구를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를 통째로 물려주는 게 그 관례화되어 있다 싶어서 일본 그 사례의 경우는 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해보면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뭐 세습이나 이런 거는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단 뭐 국민의 51%를 넘는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고 지금 아버지의 48년 전 그 걸음으로 미국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난히 한복을 많이 입으셔서 그런지 어머니의 모습이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보기 좋았어요. 한복이 역시 좀 대한민국 여성들이 한복을 입는 모습을 언제 봐도 사실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후광이 없이는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죠. 뭐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고 그거를 강점을 살린 거죠. 아버지의 어떤 강인한 어떤 리더십에다가 또 어머니의 그 우아한 어떤 이 품격까지. 그래서 한복을 입으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한 2세 케이스고 2세라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말씀하시니까 동아시아에 보면은요. 북한의 김정은 2세입니다. 그죠? 뭐 3세라고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 3세거든요. 3세고. 박근혜 대통령 또는 아까 시진핑 중국 수석, 중국 지금 국가주석이죠. 또 하나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전부 다 2세, 3세예요. 정치 가문의 2세들입니다. 또 우리 국내에서 보면은 야당의 김한길 대표도 아버지가 정치인 출신이죠. 당수였죠. 거긴 부자 당수죠. 김철 통합사회당의 당수였고 또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다음에 누가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야의 대통령까지가 전부 다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쩍 정치인 2세가 많아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역대 사례에서 보더라도 정치인 출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과 조직에서
기성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한 발 더. 돈도 그런가요? 조직은 이해가 되는데 돈도 있죠. 정치인 출신 돈 없는 경우가 별로 없죠.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많지가 않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죠. 있겠죠, 그죠? 있지만은 정치인들 일단 조직, 인맥은 확실히 잡고 있죠. 인맥이 돈이거든요. 예. 인맥이 바른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과 조직 면에서는 유리하고 어려서부터 정치를 봤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부드럽고 알고 또 거기에다가 지역에서도 누구누구 2세 아들이 하더라고 하면은 일단 한 수 접고 가지 않습니까? 네. 유리하죠. 그렇다 보니까는 다른 쪽에서도 방송인도 방송인 아들, 딸들이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뭐 탓할 바는 아니지만은 앞서 김경림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통째로 물려지는 세습, 예. 무능한 인사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돈과 조직이 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평가할 것 같고 그건 네. 옳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거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후광 효과로 덕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한 부담감이 어깨에 누를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의 이미지를 정말 반반씩 꼭꼭 닮은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과제는 그 부모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만의 스타일을 만들까? 그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그 앞으로 남은 5년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에 방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이제 평을 내리고 싶어요. 이걸 이제 북한과의 앞으로 대화에서 얼마나 또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역시 아버지는 19년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남은 기간이 이제 한 5년 정도 되는데 19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쌓은 여러 가지 공적을 따라잡기에는 여러 가지 뭐 물리적으로 짧은 기간이 있는데 네. 또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지 못한 또 어머니의 리더십까지 발휘를 해서 짧은 기간 안에 좋은 그 성과를 이뤄내길 저는 바라는데요. 이제 2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제 친구 얘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제 친구 중에 그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네. 국회 사무총장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3선을 한 지금 국회 사무총장 장관급이죠. 예. 그 아버지가 정성모 내무장관 네. 또 다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최태원 SK 회장이 말이죠. 지금 좀 그 영어에 몸이 돼 있지만 그 2세 재벌인데 저는 이 두 친구를 보면서 친구입니까? 최태원 회장도. 네, 그 초등학교 동창이고요. 근데 최근에 잘 못 만났습니다. 너무 예. 높아져가지고 예. 못 만나고. 정진석 사무총장하고는 뭐 자주 통화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을 보면은 그 아버지의 그 어떤 그 기업의 이념이라든가 정치 철학, 가치관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무난하게 잘 수행하는 걸 봐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의 2세 정치인 또 기업인 이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예.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미국 가서 보기가 좋아요, 그죠? 저는 이번에 이런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얘기하다 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경제 대통령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한민국은 정말 가난한 한 나라에서 1961년에 돈 빌리러 가지고 돈도 못 빌리고 그 어떤 모멸당했던 그 눈물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고 가지 않습니까? 경제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각인돼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에 가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가장 큰 메시지는 한미동맹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찰떡궁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아무리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고 지금의 꼬인 북한 핵 문제, 남북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최대 포인트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는 통일 대통령을 지향해라. 그러면 아버지를 뛰어넘는 네. 정말로 그 아버지의 그때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5년 동안 못합니다. 통일 대통령을 네, 저는 지향해라. 그런 점을 꼭 좀 예.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외교로 풀어내고 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의 정상들 간의 호감,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일단 이번에 첫 만남은 좀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예. 대통령이 이번 선물을 또 준비해 갔는데 예. 유경수 여사가 어렸을 때부터 예. 국빈이 오면 예. 어떤 선물을 하면 좋겠느냐 항상 물어봤다고 해요. 예. 그런 게 좀 자연스럽게 교육이라는 게 됐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인 2세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바로 옆에서 보고 자라고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삶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선물보다도 아마 궁극적인 것은 박상명 박사 말씀하신 대로 아마 한국과 미국이 어떤 대북 관계라든지 외교적인 지향점 방향성 이게 아마 근원적으로 일치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일 터인데 아마 그런 것도 이제 영예로서 또 뭐 어떤 영부인 직무대행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 아마 이번에 정상회담 하는데 상당한 어떤 양념이라든지 활력소가 되긴 됐을 것입니다. 네. 그 이번에 그 DMZ를 예. 평화지대 세계 평화지대로 만든다 만들고 그랬어요. 싶다. 공원으로 만들고 저는 그 메시지를 좀 부풀려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좀 부풀려서 뭐냐면은 평화지대는 평화체제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남북 간에 적대적인 관계일 경우에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만들 수 아니, 없죠. 북한은 또 하는데 우리만 평화지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안에는 물론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 희망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평화 체제를 만든다. 만약에 지금의 종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막 갈 경우에는 저는 방금 말씀드린 통일 대통령의 초석을 놨다 정도의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서울 프로세서라든지 한반도 신뢰 프로세서를 미국에서 강조하는 걸 보면은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상당 부분 저는 바뀐다고 봐요. 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가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닐 거라 봐요. 그러면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과 비교해 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어려웠던 경제를 살렸던 대통령이고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의 통일의 주축들을 놨다. 그 미국에 가서 상하원 국회 연설에서 의회 연설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그 꼬인 실타를 풀었다. 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번에 볼 때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DMZ 평화지대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박평론께서 네. 너무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외교가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뭐 중국, 일본, 뭐 북한 외교 다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2세 지도자들과의 외교를 잘 합니다. 그죠? 그동안에 그 당선인 시절에도 잘 했고요. 그래서 그 중국, 뭐 또 북한에 또 김정일 때 만났었고, 그래서 2세 지도자 외교는 또 잘 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뭐 좋은 성과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2세 정치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했는데 이번엔 국회의원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이번에 19대 국회의원으로 정치 복귀를 한 김무성 의원의 경우에도 유명한 그 지역에서도 유명한 2세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그 카리스마를 뛰어넘은 건 확실해 보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김용주 전 민주당 민주당 의원. 의원이었죠. 예. 네. 카리스마 그래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버지를 뛰어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이미 5선이고요. 이미 5선이고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하고 또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까지 거론될 정도로 하면 뛰어넘은 것은 사실인데 이제 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산에서는 지금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발전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아버지를 뛰어넘는 케이스. 그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이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기억나시죠? 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비극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있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버지를 뛰어넘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국민들은 아버지가 그 국회의원 정치를 했으니 아들들은 더 뛰어나구나. 오히려 더 좋은 평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책임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입니까? 님을 위한 행진곡. 예. 그 노래가 논란이 있으니까 딱 그 최고회의에서 그게 무슨 북한과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런 얘기를 보면 약간 포스가 느껴져요. 뭔가 좀 감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 한번 감각을 좀, 탁월하게 갖고 있다. 그렇죠. 이 시대에서 예.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흐름을 있기 때문에 읽는다. 그런 예. 점에서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느냐. 저는 예. 좋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뛰어넘은 정치인들 중에 이번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 김한길 대표도 있습니까? 김한길 대표가 이제 아버지를 뛰어넘을지는 지금부터 하는 건 두고 봐야겠죠. 예. 근데 아버지 부친께서도 어쨌든 그 통일사회당 당대표를 하셨죠. 당대표 하셨고 또 유신 독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렇게 항거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옥살이도 좀 하셨고 아마 강력하게 아마 이제 야권 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숙명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네. 정말 희한하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당시 이제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가 대통령과 또 야당 당수로서도 맞부딪혔었고 많은 인연인가요? 악연인가요? 있었잖아요. 그 삼국지 책을 보다 보면 각 집안의 자손들이 이제 그 다음 때를 이뤄서 또 싸움을 하잖아요. 보면 얼핏 지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눈에 이제 하는데 어쨌든 한 가문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한 가문은 또 국가의 민주화를 그렇죠.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문과 특정 이념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일정 부분 또 좋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헌정사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녀간의 첫 대통령이죠. 또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예요. 예. 야당. 두 사람이 만나면은 첫 여야 영수회담이 되는 거예요. 또 네. 만약에 이제 같이 이제 회담을 하게 되면은 예. 여러 가지 진교록이 있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이번에 2세 정치인들이 지금 언론에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김한길 대표는 아버지의 그 역할 때문에 과거에 신한국당, 지금의 새누리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민주당으로 가느냐 양쪽으로 서로 좀 많이 이거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을 온 거거든요.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민주화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당보다는 야당이 민주화 투쟁의 주역이기 네.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알게 모르게 사실 민주화 투쟁에서는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반유신 독재에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업적들이 본인한테 상당히 큰 어떤 부담감이나 어떤 책임감을 와닿을 거예요. 앞으로 예.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또 2세 정치인 하면 뭐니 해도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대통령 후보까지 나선 고 정주영 의원이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 돈이 제일 많은 정치인으로 1세, 2세 아닙니까? 정계 그렇죠. 2세입니까? 제게 2세로 보냈습니다. 예. 고개를 겸하고 계시는 거죠. 워낙 정치의 뜻을 두고 계셔서 고 정주영 회장이 네. 예. 저희 기업인 2세기도 하고요. 또 정치 2세이기도 한데 돈이 많다는 의미보다는 뭐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지금 회장 아닙니까? 저도 주식을 좀 갖고 있는데 요즘 저 선박 수주가 잘 안 돼가지고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매우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큰 기업 중에 대표적인 그 기업인이자 정치인이고요.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그 진행형의 정치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김한길 그 대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저는 긍정적으로만 얘기를 하셔서 김철 그 통일사회당 당수는 진보 정치인이었거든요. 그 냉전 시대 때 아주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간 진보주의 그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김한길 대표가 진보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으로 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이념이나 철학을 따른다면 네. 그런 점은 또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김철 그 통일사회당 당수는 그 마지막에 또 50의 뭐 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또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가 못다한 것을 본인이 좀 잘해줘서 국민들한테 평가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길 바라죠. 네. 예. 정몽준 의원 얘기하다가 다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김경진 의원 예, 변호사께서는 하실 얘기 없으시죠? 의원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 이제 정몽준 사실 이제 부친께서는 사실은 기업 쪽에 방점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기업을 하시다가 정치로 뛰어들었고 예. 아들은 이제 사실은 정치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삶을 남북 경제 협력, 남북 교류를 위해서 사실 솔대 몰고 이게 38선 그냥 처음으로 이렇게 열고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아들인 이제 이 정몽준 의원 역시 아마 남북 통일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집안의 어떤 부친의 어떤 유업이랄까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상병 박사께서 예.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정치인 2세 중에서 잘 된 사람들 저희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부담감을 안고 내지는 그 후광이 오히려 독이 돼서 굉장히 비극적인 사례들도 참 많이 있어요. 예. 지금 거론됐던 사람들은 좋은 사례로 좀 남아서 정치 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